2026년 4월 8일 오후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15% 폭락했어. WTI 기준 배럴당 95달러. 어제까지 113달러였던 게 하루 만에 두 자릿수 아래로 꺾였어. 주유소 앱 켜는 사람들 환호성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 이란이랑 휴전했으니까 이제 괜찮은 거 아니냐고. 근데 잠깐, 이 합의를 두고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어. 호르무즈 개방, 미국의 완전한 승리. 이란은 이렇게 말했어. 이란의 완전한 승리, 미국이 우리 10개항 전부 수용. 같은 날, 같은 합의를 두고 두 나라가 서로 자기가 이겼다고 선언하고 있어. 둘 다 이긴 협상이 세상에 존재해?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야. 오늘은 그 이상한 것들을 끝까지 파헤쳐 볼게. 이번 휴전이 어떻게 성사됐는지부터 정리하자. 4월 8일 새벽, 트럼프의 최후 통첩 시한이 1시간 30분 남은 상황에서 파키스탄 총리 샤리프가 극적으로 끼어들었어. 협상 시한을 2주 연장해달라고 트럼프에게 요청했고, 이란에는 호르무즈를 선의의 표시로 2주간 열어달라고 호소했어. 그게 받아들여지면서 휴전이 성사됐어. 표면적으로는 깔끔해. 미국은 2주간 공격 중단, 이란은 2주간 호르무즈 제한적 통항 허용. 4월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직접 협상 시작. 그런데 딱 여기까지가 두 나라가 동의한 전부야. 그 다음부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가 발표한 성명 봐봐. 미국이 이란이 제시한 10개항 종전안을 전부 수용했다고 했어. 그 10개항이 뭔지 알아? 호르무즈 해협 운항에 대한 이란의 영구 통제권, 중동 내 모든 미군 기지 철수, 대이란 제재 완전 해제, 전쟁 피해 배상, 이걸 미국이 다 약속했다는 거야. 근데 백악관은 이 내용에 대해 한마디도 안 했어.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어. 미국이 이란 10개항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실제로 약속한 게 뭔지 지금까지 공식 발표가 없어. 생각해봐. 미군 기지 철수를 약속했다고? 제재를 해제한다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미국 의회가 가만히 있겠어?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란이 이 주 후 협상 테이블에서 뭘 요구할 것 같아? 이 합의의 핵심에 아무도 제대로 짚지 않는 구조적 문제 4개가 있어. 첫 번째, 이란에서 지금 누가 협상을 결정하고 있냐는 문제야. 영국 더 타임스가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걸프 동맹국들과 공유한 기밀 외교 문서를 입수했어. 그 문서에는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전쟁 첫날 부상을 입고 이란 성지도시 쿰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 중이며 어떠한 국가 의사결정에도 관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적혀 있었어. 트럼프 본인도 그동안 모즈타바가 살아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해왔고 미국은 모즈타백에 현상금 1,000만 달러를 걸어놨어. 최고 지도자가 통치 불능 상태라면 이번 휴전 합의를 이란 내에서 최종 승인한 게 누구냐? 혁명수비대? 과도 지도부? 이게 불명확하다는 건 협상 테이블에서 나온 합의가 이란 내부에서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지도 불명확하다는 얘기야. 두 번째, 이란의 호르무즈 개방이 진짜 개방이 아닐 수 있어.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란군과의 조율, 기술적 제한 사항에 대한 적절한 고려하에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술적 제한. 이게 뭘 의미하냐? 호르무즈를 지나는 배들에게 통행료를 받겠다는 얘기가 이미 이란 측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호르무즈를 연다고 했는데 이란의 통제해, 이란이 정한 조건대로 연다는 거야. 이게 미국이 원하는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이랑 같은 말이야? 세 번째, 협상 자체가 제대로 열릴 수 있는지도 불확실해. 협상 사흘 전에 파키스탄 언론에서 이란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 대면 협상 파견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어. 파키스탄 외무부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이란 외무장관도 거부한 적 없다고 했지만 주요 외신들은 회담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직접 대면할지 간접 협상할지도 불분명하다고 4월 8일까지도 전했어. 협상이 열린다고 해도 미국과 이란이 사전에 같은 내용을 약속했다고 믿고 테이블에 앉는 게 아니야. 서로 전혀 다른 합의를 했다고 믿은 채로 마주 앉는 거야. 네 번째, 이게 이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팩트야. 휴전이 발표되고 불과 몇 시간 뒤에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중심부를 공습했어. 레바논 전역 100여 곳에 동시 타격이 들어갔어. 최소 112명이 사망했어.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휴전을 자축하던 바로 그날이야. 이스라엘 총리실 공식 성명에서 이 주 휴전에 레바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어. 파키스탄 총리가 레바논 포함이라고 발표했던 것과 정면으로 다른 말이야. 트럼프도 거들었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휴전 합의와 무관한 별개의 작은 교전이라고. 이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 혁명수비대가 즉각 성명을 냈어. 레바논 공격이 당장 중단되지 않으면 군사 대응에 나서겠다고. 이란 의회는 휴전 후 종전한 3개 조항이 이미 위반됐다고 선언했어.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이스라엘 공습과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통행이 일시 중단됐다고 보도했어. 휴전이 발효된 첫날, 유조선이 다시 멈춰선 거야. 이게 이 합의의 진짜 약점이야. 미국과 이란이 합의했어도 이스라엘은 그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야.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 치는 한, 이란은 이 휴전을 조건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 해석이 현실이 되면 호르무즈는 다시 닫혀. 이 주 안에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내는 경우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야. 유가가 이미 15% 빠지면서 시장은 먼저 움직이고 있어. 브렌트 유가 배럴당 93달러까지 내려왔어. 전쟁 전 68달러로 돌아가진 않아도 지금 흐름이 이어지면 100달러 아래에서 안착할 가능성이 생겨. 유가가 100달러 밑에서 안정되면 뭐가 달라지냐? 지금 한국 수입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엔진이 꺼지기 시작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압력이 한 템포 늦춰져. 원달러 환율에 쌓여있는 전쟁 프리미엄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1,500원 초반대로 환율이 내려올 수 있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 명분이 그만큼 옅어지는 거야. 그 효과는 가계로 직접 오는 거야. 주담대 금리가 더 오르지 않는다는 기대감.
장바구니 물가가 더 오르지 않는다는 기대감. 이건 실제로 금리가 내려가기 전에도 체감 경제를 바꿔놓아. 주의할 건 이게 아직 기대감 단계라는 거야. 협상이 계속 진전을 만들어야 현실이 돼. 4월 8일 코스피가 6.87% 오른 날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어딘지 알아? 건설이야. 무려 19%대가 올랐어. 같은 날 반도체가 8%, 금융이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을 때 건설이 시장 전체를 압도했어. 왜 건설이냐? 이 섹터에 지금 두 개의 큰 이야기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서야. 첫 번째는 이란 재건 스토리야. 이란은 40년 이상의 경제 제재로 인프라 노후화가 극심한 나라야. 석유가스 플랜트, 발전소, 교량, 도로, 전쟁까지 겹쳤으니 전후 복구 수요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기대가 깔려 있어. 중동 플랜트 수주 실적이 풍부한 한국 건설사들이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 DLENC, 삼성 E&A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중동 플랜트 이력이야. GS건설, 대우건설도 같이 언급되는 이름들이야. 건설 장비 쪽에서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중심으로 건설 장비를 공급하는 전진건설 로봇이 중동 유럽 재건 수요 확대 관련주로 거론되고 있어. 두 번째는 원전 테마야.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이고 그중 2,000억 달러가 원전에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DLENC, 대우건설이 원전 수혜주로도 겹쳐서 부각되고 있어. DLENC는 미국 SMR 기업 엑스에너지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두 개의 테마가 한 종목 안에서 같이 돌아가는 구조야. 근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어. 건설주는 종전 기대감이 올라갈 때 먼저 오르는 구조야. 4월 3일에 트럼프가 이란을 2에서 3주 더 타격하겠다고 하자 건설주가 그날 급락했어. 기대감이 살아있을 때는 올라가고 기대감이 꺾이면 같이 내려가는 게 이 섹터의 특성이야. 실제 종전이 되고 수주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해. 4월 11일 협상 결과가 이 모멘텀이 계속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야. 이 주후 협상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야. 이게 단순히 협상이 결렬되는 게 아니야. 미국과 이란이 서로 다른 합의를 했다고 믿고 테이블에 앉았다가 서로 배신당했다는 감각으로 일어서는 거야. 그 순간의 반응은 단순한 전쟁 재개보다 훨씬 거칠 수 있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미 경고하고 있어.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수년간 석유와 가스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협상이 깨지면 호르무즈는 다시 닫혀. 이번엔 이란도 국제사회에 우리가 선의를 보였는데 미국이 걷어찼다는 서사를 손에 쥐게 돼. 외교적 명분까지 가져가는 거야. 유가는 어디로 가냐? 휴전전 127달러에서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게 130달러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협상 결렬이 주는 심리적 충격과 공급 불안이 더해지면 유가 상단이 어디까지 열리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 한국은행은 그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어. 주담대 금리가 다시 고점을 향해 올라가는 구간이야.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내수가 더 위축되는 흐름이 다시 시작되는 거야. 오늘 유가가 15% 빠진 건 분명한 신호야. 시장은 이 휴전이 어떤 식으로든 전쟁을 멈추는 방향이라고 먼저 읽었어. 근데 시장이 아직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게 있어. 미국과 이란이 같은 걸 약속했다고 서로 다르게 믿고 있다는 사실이야.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변수가 더해져. 미국과 이란이 합의해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치는 순간 이란은 그걸 위반으로 읽어. 그 해석 차이가 4월 11일 테이블에서 어떻게 터지느냐가 이 휴전의 진짜 첫 번째 시험이야. 이 구조는 이 주 안에 드러나. 이란이 미군 기지 철수를 요구하면 미국이 모른다고 하면 그 순간이 이 휴전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가름 나는 시점이야.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의식불명이라면 이란 내부에서 누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는지도 변수야. 유가 하락이 계속될지 전쟁 프리미엄이 다시 쌓일지 그 분기점이 앞으로 이 주야.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로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이슈 남겨줘. 내가 직접 자료 확인하고 핵심만 정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경제 읽어줌에서는 복잡한 경제 뉴스와 시장 흐름을 누구보다 쉽게 놓치지 않게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